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새로운 강의들을 다량으로 업로드했습니다. 강의 제목들을 소개할게요. 이 강의들은 작년에 제가 했던 강의들인데 그를 실제 강의 녹화분들을 유대미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의학 연구자를 위한 흔한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제가 그래프 그리기 관련돼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희한하고 독특한 그래프들도 많이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쓰이는 그래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흔한 그래프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는가 관련된 강의가 있었고 1시간짜리인데 뭐 강의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미가 이 달러로 계산되게 돼 있더라고요. 환전하면 되는데 이게 달러 자꾸 바뀌니까 저도 참 알기 힘들어서 그냥 달러로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개념도 배우고 실습도 하는 네트워크 메타 어널리시스. 네트워크 메타 어널리시스는 메타 어널리시스 자체가 워낙 인기가 있는 강의예요. 당시도 많은 사람이 들었던 강의고 그 중에서 네트워크 메타 어널리시스는 뭐 좀 최근에 좀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메타 분석 검색식 만들기 역시 메타 분석이라서 인기가 많은 강의인데 메타 분석의 첫 번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검색식을 잘 못 만들어요. 그리고 검색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잘못 짜여진 검색식으로 만들어진 얘들 어떻게 하면 잘못 쓰나 어떻게 하면 잘하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메타 분석 검색식 만드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쉬울 수 있지만 실제 할 때는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도 좀 말씀드릴게요. 코코란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답해서 준비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 강의를 준비할 때 기억이 나네요. 어떤 논문을 봤는데 너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힘들게 어렵게 막 하신 거예요. 논문 리뷰하면서 안 되겠다 이걸 한번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뭐 준비했던 그런 강의였거든요. 제목에 나타나 있죠. 답답해서 준비한 강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준비했던 그런 강의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의학 통계에 꽂힐 수 있겠다. 활용 범위가 되게 많고 그 자체로서도 활용 범위가 많은데 이거를 이용하면 다음에 이제 진단 모형, 예측 모형, 머신러닝까지 이어지면서 무궁무진하게 이어질 수 있는 콕스 리그레션을 하더라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야만 되죠. 그런 것들도 다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강의고요. Within Person Trial은 뭐냐? 이건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이 숫자가 작지만 어떤 약이 어떤 치료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좋은 그런 연구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페어드 티 테스트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정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이런 데서 특히 중요한 연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강의가 흔히 볼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이 주제로 강의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강의인데 한 번만 들어두면 두고두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와, 이거는 제가 이 조테로 관련된 강의가 있을까요? 어디? 요즘은 블로그에도 보니까 조테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제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조테로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강의도 아마 유일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논문 쓰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신문 기자나 작가나 그 외에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잘 수집해서 정리해서 그래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꼭 이 조테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생산성이 배가 되고 제2의 두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메모장의 기능을 뛰어넘는 메모장.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메타 분석 이야기 나왔네요. 메타 분석이 2020 체크리스트가 새로 나왔죠.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2020을 모르고 2009 체크리스트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안 되죠. 꼭 최신 체크리스트와 그 어떤 것이 변화됐는지, 어떤 것이 강조되는 건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메타 분석의 기본, 프리즈마 체크리스트 2009와 2020의 비교 이런 주제입니다. 요것도 독특한 강의예요. 이거는 제가 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요번에 그래프 이야기 나오지만 그래프보다는 사진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편집할 것인가, 그리고 퀄리티 있게 편집하면서도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잘 다룰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논문 쓰시는 분들은, RCT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세요. 실용적 RCT, 영어로는 Pragmatic Trial인데 RCT가 어렵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어렵지만 이름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거에다가 RCT의 개념만 좀 덧붙이면 이미 하고 있는 거를 RCT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실용적 RCT거든요. 콘솔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만 덧붙이면, 아예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이면 안 되겠지만 이미 논문 쓰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덧붙이면 프래그먼트 RCT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탐색적 분석 앤 데이터 전처리.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알아요. 데이터를 다룰 때요, 실제 통계 분석하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데이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책이나 강의에서 잘 다뤄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나마 그거를 제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분류하고 도구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단순히 이제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꽤 인기가 있었던 강의거든요. 이런 강의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여러 진단값들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진단 도구로 만드는 거.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자를 만났다든지 어떤 판단을 낼 때 어느 하나의 지표를 갖고 판단하지 않죠.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판단하잖아요. 그 동시에 판단하는 그 지표들을 묶었을 때 어떤 지표들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어떤 걸 종합했을 때 하나의 점수로 나타나서 그 하나의 점수에 따라서 이제 뭐 병이 있고 없고라든지 뭐 판단을 할 텐데, 그것들을 하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입니다. 꼭 알아야 하지만 강의가 거의 없는 ITT, PPAT. 참 이 제목이 참 힘든 제목입니다. 강의도 거의 없어서 이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된 RCT를 보면 꼭 ITT, Intend to Treat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양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꼭 ITT를 하라고 하죠. 근데 ITT가 뭔지를 잘 설명하는 강의가 없어요. 책도 잘 없고. 그리고 ITT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잘된 수준 높은 논문은 아니고 그냥 논문들을 보면 ITT란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RCT를 하고 싶다면, 다시 말하면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싶다면 이 ITT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시행해야겠죠.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강의 듣고 나면 이건 금방 이해됩니다.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런 내용을 강의한 데가 없어서 잘 몰랐을 뿐입니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특히 통계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개념을 꼭 한번 숙지하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왜 이런 내용들을 의학 통계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작위 배정의 방법, 랜더미제이션의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가 거의 없죠.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잘 못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그 수학적인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 콘솔트나 코크란에서 인정하는 그런 무작위 배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뿐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드립니다. 무료로.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같은 제목이네요. 꼭 필요하지만 강의가 거의 없는 비혈등성 검정 이론과 실습이라는 내용입니다. 비혈등성 검정도 꼭 필요한데 이상하게 이걸 다루는 강의나 연구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강의나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독자들에게 비혈등성병이 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막상 방법은 되게 쉽거든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이건 필요한 분들은 정말 좋겠지만 이게 필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주로 의사들이나 다른 연구자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아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 다니거나 연구실을 운영한다? 뭐 그런 경우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첫 번째 구글에서 나오는 그래프 그리기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엑셀도 그래프 그리기가 다양하게 있죠. 근데 구글도 다양한 그래프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두 번째 이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웹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웹에서 만들어진 웹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고 시각화할 것인가, 그리고 대시보드를 만들 것인가, 이거를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라고 그러거든요. BI. 제일 유명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BI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무료면서 그런 개념을 배우기 좋은 것이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이걸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명쯤 되는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다. 그리고 30명이 각각 전국에 흩어져서 영업 활동을 한다. 그럼 그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그거를 종합해서 매일매일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할 때 이건 아주 좋거든요. 뭐 이미 아주 큰 대규모 회사라면 이미 프로그래머 한 명을 이렇게 직원으로 뽑아서 그 데이터를 잘 다루도록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좋지만, 그 정도 아닌 소규모 회사인 경우에 그걸 하기 위해서 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각 직원들도 쉽게 쉽게 자기 보고서를 올리고 각각 올리고, 사장님은 또 관리자는 그걸 쉽게 취합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켜 주는 것이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그게 비즈니스 인텔리전트의 목표예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걸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좀 설명이 되게 길죠. 자, 요다음부터는 옛날부터 쭉 있어 왔던 저희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의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이전부터 했던 강의도 되게 많습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R 데이터 시각화, RCT를 위한 기본 지식, 뭐 효율적인 글쓰기, 그리고 랩만 배우기,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수집과 기본 정리의 기본. 이거 평이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 파워포인트, 이것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고생하지 말라고 만든 강의입니다. 그다음에 엑셀 피벗 테이블. 예, 역시 이것도 알아두면 아주 좋죠. 한눈에 쏙쏙 의학 통계 배우기. 제가 처음으로 했던 통계 강의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건데 뭐 이것도 영어로 했네요. 아마 거의 듣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 영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빠가 들려주는 엑셀 데이터 시각화 따라하기. 이건 엄청 강의가 길어요. 3시간 42분인데 압축해서 그렇지 실제 막상 해보면 4시간 안에 그 이상 해야 됩니다. 작정하고 뭐 연휴를 내 가지고 공부하시길 더 추천해요. 엑셀 플러스 R 데이터 시각화, 이것도 엄청 깁니다. 6시간 3시간 40분 줄여서 이렇게 한 거죠. 실제로는 더 긴데. 그 다음에 SS보다 더 쉬운 R, 이것도 2시간 반짜리네요. 이것도 꽤 긴 강의입니다. 아빠가 들려준 지지플라2 플러스 알파, 이것도 3시간짜리 강의네요. 4시간짜리 강의. R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가 지지플라2죠. 지지플라2에 대한 강의하고 지지플라2 말고 다른 것도 살짝 맛보는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샤인이 만드는 거 2시간 15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한 통계는 역학조사관들만 들으면 되는 강의고요. 통계에 관심 있는 사람 추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 보시고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또 링크를 가시면, 요 링크를 딱 가시면 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볼 수 있고, 미리 보기 강의가 또 있어요. 전체 강의 말고. 그 미리 보기 강의는 무료니까 그냥 보시고서 그것만 얻어가셔도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